제가 문화센터 처음 갔을 때 딱 두 가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첫 번째는 누군가를 시켜서는 안 된대요. 두 번째는 그분은 다음 주부터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 시니어의 장점이 뭐죠? 다들 하시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4070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알려드리고 있는 성지원입니다. 저는 미니멀 영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책을 출간했는데 영어 공부법에 관련된 책들부터 패턴이나 동사, 문법책까지 모두 썼고요. 그리고 지금 시원스쿨이나 클래스 U, 클래스 101 등에서 기초영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영어는 어렵다, 영어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취미들, 탁구라던가 배드민턴 같은 거 배우실 때는요, 그냥 좀 편한 친구 얘기하는 것처럼 안녕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는 굉장히 어색한 친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니어 분들은 영어 공부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 지났거든요. 안 하던 거를 갑자기 해야 돼요. 그러면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하더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영어는 어렵다, 영어는 힘들다,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안 하던 거 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잘못된 고정관념,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영어를 시험으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자꾸 정답을 맞추려고 하고 정답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영어 공부에 좀 좋은 기억이 없는 게, 저도 많이 혼났었거든요. 시험 치면 90점을 받아도 왜 한 개를 틀렸나 이런 식으로 자꾸 혼나고, 그리고 영어로 대화를 하거나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언어는 굉장히 즐거운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로 흘러갔다면 즐겁게 배웠을 건데, 시험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이 영어라는 게 좋은 기억이 남을래야 남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영어를 잘하진 않았거든요. 그 대부분의 거의 80% 애들 있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했고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라는 게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고 애매한, 그런데 이게 또 잘못된 생각인 게, 저는 수능까지 쳤으니까 영어를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영어 좀 할 줄 알겠지. 그런데 막연한 불안감 있잖아요. 내가 진짜 영어를 할 줄 아는 걸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애매하게 알 듯 말 듯 보이는데 이걸 과연 내가 얘기를 하고 들을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제가 전역을 하고 유럽 여행을 한번 떠났었거든요. 그때 완전 다 깨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결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미션이 있었거든요. 외국인한테 가서 사진 하나만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 한 다음에 뭔가를 홍보하는 미션이었는데, 제가 그때 하다가 한 10초 정도 지나서 Give me a picture please라고 얘기했어요. 번역하면 그냥 사진 좀 주세요죠. 그때 앞에 외국인 그 당황한 표정, 그리고 뒤에 친구들의 비웃는 소리, 그게 지금까지 제가 기억에 완전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하는 거였구나. 나는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저의 영어 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좀 트라우마기도 했지만 그게 좋은 계기가 됐던 게, 어떻게 됐든 제 현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바뀌지 못한 이유가 자기는 그럭저럭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할 생각도 하지 않고 바뀔 생각도 하지 않는데, 저는 그때 처절하게 나의 상태를 알게 되었거든요. 유럽 여행에 꽤 돈을 많이 썼는데 가서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진짜 영어를 좀 해야겠다. 적어도 어디 가서 나중에 회사를 가더라도 출장을 갈 때 저 영어 못해요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학교를 휴학하고 영어 공부를 이제 공부법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영어 강사가 되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또 조금 잘해지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스터디 리더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면서 가르쳐주고 같이 한번 성장하고, 이런 게 좀 재미가 느껴서 꾸준히 갔고요. 또 이제 그런 경험담을 제가 블로그에 글도 쓰고 사람들 알려주다 보니까 책을 혹시 출간해보지 않을래라는 제안을 받게 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내 전공도 지금 전기공학과 출신인데 전공도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영어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시니어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제 또래 친구들에게 제 경험담을 알려주면서 같이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갔는데, 제 책을 보고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담당자님이 혹시 우리 시니어분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할 생각이 없으세요? 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좀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저지르고 미래에 저한테 맡기는 거죠.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럼 미래에 내가 알아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미지가 딱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막 카리스마가 있거나 엄청 재밌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시니어 분들에게는 저의 뭔가 좀 다정한 스타일이고 좀 친절하고 좀 천천히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라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맞구나,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그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스타일도 거의 거기에 맞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저는
뭐 나이대를 특정 나이대를 겨냥하지 않고 그냥 채널을 운영했는데 나중에 나이대 이거 통계가 나오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45세 이상이 99%, 거의 50, 60, 70 이 나이대가 거의 다 차지하는 거 봐서 난 여기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수강생에 따라서 사실 갖고 있는 실력도 다르고 그다음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하나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마 실망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빨리 얼마면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하루에 5문장 정도는 연습할 수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우리 1년만 같이 해봅시다 라고 했거든요. 하루에 5문장, 뭐 주말은 복습해야 되니까 빼고 그렇게 하면 1년이면 1200문장 정도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뭐 휴가도 가야 되고 또 노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200문장 빼고 한 1000문장이라고 생각해보죠. 그 정도면 괜찮은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보통 영어책 한 권에도 한 1000문장 정도 담겨 있으니까 그 정도 하면 내가 실력을 느낄 수도 있고 대화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러면 여러분 1년 동안 중간에 끊기지 말고 꾸준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첫 번째 시작점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제가 문화센터 처음 갔을 때 딱 2가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딱 저를 앉혀놓고 선생님 2가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시켜서는 안 된대요. 사람도 여러 명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혹은 이 문장 뭐라고 하죠? 라고 시키면 그분은 다음 주부터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숙제를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했어요. 아예 숙제를 안 주는 게 더 괜찮다고 선생님이 정말 편하게 그렇게 진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살짝이라도 부담을 주면 그분들은 다음부터 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오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그리고 막 꼭 해야 된다 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부로 접근하면 많이 힘들어하고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취미생활처럼 놀러 오세요 라는 느낌으로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이 사람들의 눈치를 우리가 아무래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나는 나야, 내가 어때서 이러면서 뭐 개성을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시니어 분들께서는 그런 게 아마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부담감을 조금 더 내려놓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체면 같은 거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를 하거나 영어를 못하는데 뭔가 하게 되는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같이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천천히 연습해 주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르면 제가 그땐 따로 말씀해 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나 어떻게 영어를 쓸 데 없을까? 그때쯤에 영어를 말씀하시면 조금 어렵지 않게 영어를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킬적인 부분에는 아무래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 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는 거, 듣는 거 이런 거는 조금씩 해보신 분들이 많은데 말하거나 써본 거는 굉장히 어색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라도 저는 얘기를 많이 시켜요. 여러분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자신감 있게 얘기해봐요 라고 하면서 문장을 많이 말하게 시킵니다. 사실 다른 건 제가 이렇게 뭐 유도하거나 책이나 강의 같은 걸로 해도 사람들이 잘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또 공부는 열심히 하잖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거를 꺼내보는 거, 그게 아무래도 심리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아서 이것만 신경 써 주신다면 아마 영어를 하는데 진짜 한 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분들 오시면 거의 90% 이상이 저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 지금 머리 다 굳었어요. 저는 못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70대 분에게도 들어봤고 60대 분에게 들어봤고 50대, 40대, 30대 심지어 제가 10대 친구, 저 고등학교 친구를 잠깐 도와준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머리가 쌩쌩했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문장이 안 외워진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문장이 외워지지 않는다, 머리가 굳었다, 이런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보시면 저만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다 같이 못합니다. 진짜 잘하시는 분들 소수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니까 제가 그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고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내가 머리가 굳어서도 충분히 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시니어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 훨씬 더 하기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지금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시니어 분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 강제성이 없다는 게 하나의 사실은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뭐 이런 계기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영어를 취미처럼 즐겨달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침에 딱 TV 틀면 그냥 연속극 보고 양치질하고 밥 먹잖아요. 이게 사실은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우리 습관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눈앞에 당장 뭔가 해야 된다, 시험 점수를 만들어야 돼, 출장을 가야 돼 하면 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했다가 금방 식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시니어의 장점이 뭐죠? 다들 하시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는 넉넉하기 때문에 선생님 천천히 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영어는 장기전이거든요.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라톤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준비를 거의 안 하고 나갔었거든요. 그냥 풀코스 한번 뛰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꼴등으로 뛰었거든요. 진짜 꼴등으로 뛰었는데 제 주변에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할아버지 분들이 많았어요. 이 할아버지 한 50명이랑 함께 천천히 달렸더니만 결국 완주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영어를 해서 내가 진짜 1등을 하겠다, 원어민 이기겠다 이런 목적이라면 시니어가 불리할 수 있는데 나는 완주를 해서 영어로 편하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니어가 오히려 저는 그 시간적 여유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니어분들이 완강률도 높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 여행 가서 편하게 얘기할 정도의 실력을 쌓는다,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 젊은 분들은 빡세게 할게, 시작할게 했다가 진짜 독한 분들, 나 저렇게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잘해요. 진짜 단기간 내에 잘하고 실력도 금방 느는데 대부분의 한 90% 분들은 했다가 그만두고 제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그냥 너의 취미생활을 즐겨라, 굳이 왜 영어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여러 번 하면 시행착오 때문에 오히려 영어가 싫어지게 된다 라고 했는데 시니어분들은 딱 이거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시니어는 약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요. 물론 모든 시니어분들이 이럽니다. 저는 초보입니다. 문화센터를 한 10년 다니신 분도 저는 잘 못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한 70-80% 정도? 그런 분들은 진짜 간단한 문장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정말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다 같이 할 때는 좀 잘하게 보였는데 상담하면서 말을 좀 해보니까 진짜 말을 못하시는 분도 많고요. 한 20%는 은둔고수, 그분들은 영어 공부가 취미인 분들이 있어요. 시간 많으니까 이 강의도 듣고 저 강의도 듣고 집에서도 영어 공부하는데 실제로 얘기를 하거나 꺼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보면 다 아는데 말로는 편하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만 편하게 해드려도 잘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물론 좀 고집이 센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유 선생님 모르셔서 이러면서 말을 정말 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좀 오랜 기간 친해지면서 말씀드리면 살짝 바뀌는데, 그렇지 않고 좀 잘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아예 어때요 라면 또 제가 좀 편해지면 영어도 같이 편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금방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왕초보 시니어 분들이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취미처럼 접근해 주시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취미할 때 어때요? 취미를 엄청 내가 잘하겠다, 내가 1등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골프를 배우든 탁구를 배우든 즐겨보겠다, 내 생활의 활력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함, 정확성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라는 개념을 배웠다, 딱 한 번 들었는데 아마 100%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왜 나 이해가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쓰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편하게 받아주시고요. 한 30% 이해되더라도 다음에 또 보면 이게 점차 40%, 50% 가서 다양한 문장을 배우면서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울 때 완벽함에 대한 뭔가 이 고정관념, 그리고 내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자, 편하게 하자. 그리고 반대로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문장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말을 잘 내뱉지가 않은데요. 저는 괜찮아요. 주어라도 괜찮고요. 아는 단어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뱉어보세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배워가면 그 단어들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거든요. 정확성이나 완벽함에 대한 부담감만 내려놓으셔도 잘 배우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것도 많지만 정말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면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에도 영어의 핵을 만들어라 라고 써놨기 때문에 영어의 핵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5살이나 6살 아이 정도의 영어 구사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죠? 엄청 논리적으로 멋진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든 해내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영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배우면 성장하고 이러면 영어 포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서 갑자기 내가 입이 튀었네? 귀가 튀었네?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영어 강사마다 얘기하는 이 명칭은 다 다를 겁니다. 저는 그거를 영어의 핵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영어를 어느 정도 얘기하고 듣기 위한 최소한의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점을 만약 지나시게 되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금방 살려낼 수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는 걸로 예를 들어보면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정말 못 타다가 한 번 동네 친구가 저한테 가르쳐줘서 탈 수 있게 됐거든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타라고 하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구조와 어순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를 완벽하고 정확한 발음 아니지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영어 멜로디와 발음으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 영어로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색함이 없어져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지점을 바로 영어의 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한번 넘으시는 거, 천천히 해도 괜찮고 어떻게든 괜찮으니까 꼭 한 번쯤은 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넘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면 진짜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만 지나면 나중에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 핵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 질문 한 가지 드려요. 만약 이 세상에 영어 책이 다 없어지고 딱 한 것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영어 구사력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한 권을 또 보고 계속 보고 얘기하면서 이 한 권 속의 내용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거거든요. 네, 이 말을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중언어 구사자,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항상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라. 그 시작점은 아마 영어를 간단한 말도 하기 힘들다면 저는 기초영어책 한 권을 마스터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뭐 문법책도 괜찮고 패턴책도 괜찮고 아니면 동사를 모아둔 책도 괜찮아요. 거기 있는 것들을 그냥 막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 쓸 수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한 상태에서 문장을 한국어로 만약 불러줬을 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책 한 권을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나는 좀 더 욕심 있어,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실전 영어 구사력이 필요한 재료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 영화 미드입니다. 영화 미드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인 걸 배려하지 않고 정말 빠르게 얘기하고 감정도 들어가 있고 실제 상황, 그 상황도 다 그려지기 때문에 정말 생생한 영어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직접 막 제스처도 해보고 표정도 같이 지어보고 슬프면 슬픈 감정 얘기해보고 이런 걸 같이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친절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빠르게 얘기해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나는 문법이 좀 부족한데 라고 하면 문법을 좀 더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단어가 좀 부족해 하면 단어를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핵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편하게 그 핵을 키워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왜 외웠는데 뒤돌아보면 까먹냐, 나 진짜 열심히 외웠다, 근데 다음 주 되니까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정말 많이 괴로워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데 제가 첫 번째 하는 반응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실 영어를 까먹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냥 한번 보거나 강의만 들으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이건 연구 결과도 있는 건데요. 보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읽으면 10% 정도 기억이 된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90%는 다 까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한번 보고 보통 많이 지나치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친구한테 그냥 안녕 재원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 한 몇 주일 뒤에 봤어요. 뭐 특징이 있는 친구가 아니냐면 이름조차 기억하기가 쉽지 않고 그 애가 뭘 좋아하고 우리가 뭐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다, 까먹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먼저 밑바탕을 만들면 그러면 이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죠. 원래 그런 거다라고만 생각해도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마음 편하다, 나는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생생하게 영어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어떤 공부에 좀 더 익숙하죠? 강의를 듣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영어로 말하기를 잘하고 싶대요. 그러면 말하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말하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말해보시라라고 추천드리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생동감 있게 실제 상황처럼 두 사람을 앉혀놓고 한 명은 그냥 이 문장을 10번 따라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한 분에게는 이게 여러분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것처럼 얘기해보세요 하면 두 번째 분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되거든요. 왜냐하면 감정과 기억은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많고요. 진짜처럼 외우다 보니까 이게 이 긴장감이 훨씬 더 달라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주시고 한 번 외운 거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일주일 지난 뒤에, 한 달 지난 뒤에, 보통 복습은 재미없잖아요. 한 번 했던 거니까 이거 내가 또 보기 그런데 새로운 게 좋아 라고 하는데 저는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사실 하다 보면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거기 때문에 나 좀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재미있으니까 꼭 다시 반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학생을 여러 명 만나봤는데 정말 저도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영화 감독님,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잖아요. 단번에 막 영화 대사 막 10문장, 20문장을 단번에 외우시더라고요. 대단하다. 이분과 함께라면 진짜 내가 포트폴리오 제대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수업 시간 만났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다 까먹었어요. 이게 재능의 문제
문제라고 하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반복하지 않으면 까먹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정말 머리가 좋지 않고 잘 못 외우신 분들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옛날 이야기 좋아하거든요. 토끼하고 거북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 잘 외워지고 잘한다고 해서 나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하는 분들보다 못하더라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머리가 좋지 않지만 지금 영어 문장을 잘 외우고 있고요. 아마 그러신 분들도 많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고 영어 공부하면 언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해외여행이죠. 해외여행 대부분 패키지로 많이 가시는데요. 패키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어를 조금 쓸 수 있으면 그 즐거움이나 자신감이 다르거든요. 만약 뭐 식당에 갔는데 뜨거운 물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저기 있는 가이드 불러서 얘기하고 이러면 좀 귀찮기도 하고요. 또 얘기할 수 있는 즐거움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간단한 거, 뜨거운 물 좀 줄 수 있나요? 사진 같이 찍을래요?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하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여행 떠나기 전에 두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설레임과 불안함. 저도 처음 여행 떠날 때 저는 좀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 설레임보단 두려움이 훨씬 더 컸거든요.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떠나니까 설레임이 거의 80, 90%. 왜냐하면 저는 뭐 어떻게 되든 영어로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후기 같은 거, 댓글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여행 가서 너무 즐거웠답니다 이러면서 제가 왜 그렇게 해외여행을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댓글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 영어라는 게 뭐예요? 친해지고 싶지만 친해질 수 없는 친구, 숙제처럼 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존재,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해결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럼 어때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많이 받는 댓글이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망설였던 뭐 운동에 도전했습니다. 또 새로운 거에 도전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들어요. 영어라는 혀를 한번 뚫어 놓으면 이게 자신감이 생겨서 이런 거에 또 이점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뭐 사소한 거라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손자와 영어로 얘기를 하거나 영어 관련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으로 얘기하면 개그우먼 이수지 씨 제가 재작년에 같이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영어를 완전 초보자였고 그 다음에 제가 숙제 내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못해요 라고 해서 제가 그래도 이제 진짜 아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해가지고 1년 동안 꾸준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력이 많이 오르셔서 그러면 이수지 씨 우리 화상 영어로 외국인과 한번 대화해보는 게 어떠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10분간 대화를 했었거든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랑. 그러니까 혼자서 얘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수지 씨가 정말 꿈꾸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만난 외국인이랑 친하게 지내고 막 얘기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10분간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겠네요 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요즘 너무 바빠지셔서 아마 시간이 없지 않을까. 나중에 한가하시면 가서 꼭 재밌는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는, 그거는 정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영어 공부 처음 제대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기초 막 책 같은 거 문장 펴면 이건 내가 알고 있네 라고 해서 별로 따라하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 보고 넘겼었는데 여행 가서 어떻게 됐죠? 완전 박살났습니다.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 이 간단한 문장도 얘기 못해서 김미어 픽처라고 했잖아요. 딱 보는 순간 내가 3초 이내에 바로 영어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모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애매하게 알 것 같은 것들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해야지 계속 까먹던 걸 살리고 해서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것처럼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말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의 이 실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태를 제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어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아니지만 선생님 저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아자아자 하지만 한 달 뒤 되면 선생님 왜 저는 그걸 못 외웠을까요? 네, 저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저 영어 코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계속 달래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끌고 가기만 하면 나중에 결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마음 먹을 거는요.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내가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게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왜 난 10분 동안 원어민과 얘기를 못할까? 근데 이거는 1년 뒤의 얘기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성공을 제가 조금씩 경험을 느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번 주에 문장 10개를 배웠으면 이 10개를 내가
내가 말해보는 거. 저번 주에는 내가 현재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얘기할 수 있네. 이런 작은 성공을 계속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습관. 제가 항상 영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양치질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매일같이 하루 3번씩이나 이거 3분 동안 움직여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우리 하고 있잖아요. 힘들다는 생각도 못 가진 채. 지금 저랑 같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런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제 강의를 튼대요. 보통 TV를 트는데 요즘 TV 볼 거 없다고 해가지고 강의 틀고 강의 듣고 따라하고 이걸 하루의 시작점으로 가진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산책 갈 때 영어를 이제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습관이 되면 포기하겠다 생각이 들 새도 없이 그냥 하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가고 이게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재밌어지거든요. 그렇게 작은 성공을 계속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